그치? 그래서 여기 1.5V짜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연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선에다가 전구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또 왕전구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쿠팡 같은 데서 멀티미터 치면은 멀티미터지 검정색 빨간색 선이 있는 그래갖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몇 볼트인지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1쿨롱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얘가 이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요 방향 이동했어. 그랬더니 이 지점에서 전위 값을 쟀더니 1.5V였어. 근데 여기를 지난 다음에 보니까 1.0V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V였는데 여기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0V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전위 값은 1.5V, 저 지점은 1V, 이 지점은 0V.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 두 지점의 전압값은 얼마인가, 전위차는 얼마인가 그러면 1.5에서 1 뺀 0.5V 되는 거고 이 두 지점 얼마인가 그럼 1V가 되는 거. 그냥 쉬운 개념이지. 자, 그 말은 또 다시 이제 이 앞에 배웠던 걸 이제 하면은 1쿨롱에 전하가 모여있던 게 그래서 시작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1.5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0.5줄이 소비가 된 거예요. 그치? 전구를 키는데 소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1줄이 되고 여기 이제 왕전구를 키는데 또 1줄이 소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얘는 플러스 1쿨롱은 1.5줄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이제 0줄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높은 데서 뭐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쭉 떨어졌어. 저기까지 돼가지고 이제 위치 에너지가 빵이에요. 빵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이제 가면은 또 1.5줄을.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화학 에너지가 또 1.5줄의 에너지를 그 1쿨롱만 이게 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여기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렸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렸어. 근데 물이 다 떨어지면 이제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 근데 물이 다 이제 고였는데 여기에 펌프가 있는 거야. 펌프가 있어서 물을 다시 여기 올린다고 그래요. 그럼 얘는 또 이제 에너지를 가지게 되지. 그 펌프의 역할이 이 배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쿨롱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은 데는 여기입니다. 낮아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도선에선 여러분들 전위값이 다 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는 0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플러스 1쿨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쿨롱의 전자를 이제 딱 모아놔가지고 시작하면요,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전자는 이렇게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는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잖아. 아까 정의는 플러스로 되는데 전자는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잖아. 전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고요, 낮아지고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위 전압했고요. 여기 4번 커패시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패시터. 나중에 하게 될 디램의 1T1C 구조도 1T1C에서 C가 커패시터라는 뜻이에요. 커패시터. 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터리를 놓고요, 전선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금속 판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근데 그 금속판은 둘이 맞닿지 않고 떨어진 거리가 D고요. 이 금속판의 면적은 내가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 금속판에는 여러분들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주 많이 있죠. 그 전자들이 이 도선을 타고요, 이쪽으로 이동해요.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은
처음 상태보다 이동해 온 상태에는 전자가 위쪽 판은 전자가 더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전기를 띠게 되고요. 금속판이 처음에는 중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하니까 전자 빠져나가면서 얘는 이제 플러스로 띠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들이요 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보다 더 전자들이 알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전기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대전됐다고 해요. 대전. 먼전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있잖아. 뭐 방전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이거는 전기를 띠게 되는 우리가 대전됐다고 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제가 이제 그다음 이렇게 된 상황이 되면은 그다음에 내가 띡 손을 끌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 갇혀 있는 이 전자들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런 전자들은요, 딱 저런 것들 이제 끊겼잖아.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해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판 안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마치 똑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비율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위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인 상황이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전하를 쌓다 모아놓는 거라고 하고 축전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자, 이 위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제 판으로 우리가 대전이 됐습니다. 대전이 됐을 때 얼마큼 처음이랑 비교해서 대전된 양이 있잖아요. 그 대전된 전하량을 우리가 Q라고 합니다. Q. 그리고 전하량은 우리가 계속 보통 Q라고 표시돼요. Q. 알겠죠? 근데 얘는 얼만큼 대전이 되냐면 내가 여기다 1.5V짜리 배터리를 하나 연결했을 때랑 3V짜리 그러니까 1.5V를 두 개 직결 연결하는 거죠. 세 개 연결했을 때 모이는 이 Q량이 이렇게 다릅니다. 얼만큼 보이냐면은 내가 양당간에 이 전이차를 몇 볼트를 줬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됩니다. 내가 배터리를 용량을 큰 걸 연결하면 연결할수록요, 여러분들 전하량은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Q가 V에 비례합니다. 축적된 전하량은 얘가 가해준 전이차랑 비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비례하면은 얘가 비례하는 영역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비례 상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Q equal CV라고 해서 C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걸 하는데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하는데 여기서 C 나오잖아. 근데 여기랑 앞에 전화할 때도 쿨록 나왔잖아요. 그 둘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요즘 TV 드라마가 박지훈 많이 나오죠. 나랑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거든. 주제는 박지훈이잖아. 그런 착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 여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캐패시터 얼만큼 캐패시터 이제 용량을 결정하냐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커패시턴스 먼스 이러면은 무슨 능력 이런 거거든요. 능력. 얼마큼 캐패시터를 할 수 있는 캐패시터가 되는지 우리가 나타내는 능력을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단위를 뭘 쓰냐면요, 페러이라는 사람 이름이라서 페러 썼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꿨으면 C equal Q 나누기 V. 그러니까 내가 같은 1.5V를 주더라도 모이는 전하량이 얘가 어떻게 생겼냐, 안에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이해돼요? 내가 같은 V를 하더라도 이 모이는 Q의 양은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 아니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평판이냐, 아니면 이게 동그랗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알지? 다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전하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같은 볼티지에 따라서 전하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달라서 우리가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한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요. 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쿨롱 퍼 볼트인 거지. 단위. 지금 쿨롱 퍼 볼트인데 쿨롱 퍼 볼트로 쓰지 않고 우리가 페럿이라고 쓰는 페럿. 자, 그래서 얘는 C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첫째는 뭐로 봐야 돼? 생긴 거 어떻게 얘가 생겼냐. 두 번째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래서 C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에 D분의 A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평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평판 캐패시터. 캐패시터가 평판만 아니라 다른 모양도 있거든요. 실제로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 좁은 데다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좁은 데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얘만 놓고 보면은 이 면적 크게 하면은 캐패시터 커지는 거거든요. 캐패시턴스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얘를 이제 가까이 될수록 캐패시턴스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작게 하고 이거 크게 하면은 이거 커지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걸 작게 하는 것도 한계가 어떤 무리가 되고요. 얘도 어느 정도 이상 크게 하기에는 실제로 그 안에가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통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안쪽으로 깊게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본 컨셉은 다 이거예요. 일단 C 이퀄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근데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교수님. 자, 입실론 제로 같은 경우는요. 진공 또는 공기의 유전율. 그리고 입실론 R 같은 경우는요. R은 상대 렐러티브에서 R 아래 첩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중간에 들어가는 재료 소재의 유전율. 이 중간에 여러분들 만약에 비어 있어. 두 금속판 사이가 비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C 이퀄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표현하면 돼. 근데 실제로 비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중간에 뭘 채워 넣거든요. 어떤 형태의 고체를. 근데 그 고체가 뭐냐에 따라서 고체 종류에 따라서 입실론 R 값이 달라집니다. 자, 유전율 그러면은 일단은 순간 안 와닿을 수 있어. 유전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생물이 유전하면 이제 맨델의 유전법칙 아닌가. 거기서 그 유전이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나온 전자는 거의 싹 다 전기의 전자예요. 유는 뭐야? 꿰 유자가 유도하다, 유혹하다, 유도하다. 그러니까 전기를 얼만큼 유도하냐 그게 그거야. 어떤 분자가 있는데 내가 위아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환경이 되면 그럼 얘가 위쪽으로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딱 바뀌게 돼 모양이. 근데 바뀌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건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건 이만큼 들어가고요. 그 안에 어떤 소재가 되냐에 따라서 내가 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면 그 배치에 따라서 유도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 유도되는 게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의 진공의 유전율 우리가 입실론 제로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1로 봤을 때 입실론 R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 뭐 8배다, 그거에 비해서 20배다, 그거에 비해서 어떤 거는 1000배, 2000배다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보통 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몇백, 몇천 이렇게까지 가는 값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 값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입실론 R 값이 어떤 큰 거를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입실론 R 값이 큰 거를 쓰면은 저 왼쪽에 있는 좌변 C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터스 값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했는데 이렇게 안에를 A랑 D가 똑같은데 안에가 비어있냐 라는 상황을 놓고 했을 때 유도되는 Q 값이 있을 거고요. 아니야, 내가 이 안에다가 어떤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여러분들 세라믹 재료입니다. 금속에다가 산소 붙는 게 세라믹이고요. 금속에다가 질소 붙으면 지라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라물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단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런체라고 생각했어요. 저런체. 정이 안 통해. 꼭 다 그런 건 아니야지. 여기 중간에 내가 넣었어. 그랬더니 아까 비어 있을 때보다 더 C값이 커져. 그럼 Q값이 어떻게 돼요? Q 이고 CV니까 더 커지겠지. 그래서 더 많은 전하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다음 주에나 이제 다음 주는 아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반도체 이제 위쪽에 그 캐패시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틴필름 트랜지스터도요. 반도체 위쪽이나 아래쪽에 서로 캐패시터가 이제 위치합니다. 저기 위치해가지고 저게 한쪽은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내에서 반도체가 우리가 배우게 된 N타입이냐 P타입이냐 요거에 따라서 전자가 우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홀이 우세할 수도 있거든요. 걔네들을 어떤 한 곳으로 한 장소를 쭉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단위는 페럿이고 그럼 1페럿은 얼마냐? 1페럿은 여러분들 진짜 겁나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캐패시터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캐패시터에 다니는 페럿을 쓰고요. 출석부 이윤호 윤호 캐패시터가 어디서 산다고 수업 시간 배웠죠? 구매하겠습니다. 인터넷 지금 나오죠. 그래요. 이게 살 수 있어. 그냥 팔아다. 쿠팡 가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과학사 사이트 많거든. 들어가면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안에가 무슨 전해질이 들어있냐? 전해질이 들어있고 그게 세제한테 이제 꽉 막아놨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발 두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게 저기 이제 위아래 판 이렇게 도선 연결돼 저기 다 찍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빵판이라고 하는데 뒤에 메인보드 같은 거 뜯어보면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꽂고 납땜하고 그런 거. 알리에서도 팔고 테무에서도 팔고 과학사 사이트 다 팔아요. 여러분 얼마 안 해? 500개가 15,900원. 그런데 그냥 보면은 여기 보면 0.1 마이크로페럿, 1 마이크로페럿. 어떤 거는 그러니까 요 칸에 있는 거는 2.2고요. 요 칸에 있는 거는 47 마이크로페럿이. 딱 뜯어 이 뒷면에 다 써 있어. 근데 다 큰 걸 제일 큰 걸 보니까 1000 마이크로페럿이야. 그러니까 1 미리페럿이네. 여러분들 1 미리 몇 미리페럿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생긴 것도 봐봐. 되게 크게 생겼잖아. 되게 용량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감이 있어요. 감. 몇 밀리페럿짜리가 그런 게 되게 큰 용량 큰 거예요. 보통 한 마이크로페럿 막 이런 거 쓰거든. 몇십 마이크로페럿. 알겠죠?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그 칩 안에다가 넣기에는 공간이 그렇게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큰 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실리콘 같은 거 안쪽을 파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원통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면적을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그렇게 캐패시터 얘기는 한 요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필요하고 나올 거예요. 자, 5번 전류 보여주세요. 전류는 electric current, C-U-R-R-E-N-T, electric current. 전류 요 개념도 여러분들 사실은 전자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볼타전지 이런 게 먼저 나왔거든. 볼타전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치면 될 수 있지 않나 들어요. 해봤는데 뭔가 찌릿한 게 죽진 않았겠지.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르는 걸 느꼈어.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찌릿해가지고 내 몸에 흐른다는 걸 느꼈어.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일렉트릭에다가 뒤에 커런트라는 게 있어. 커런트에서 CURR 이거는 보통 순환하다, 회전하다 할 때 CURR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수학에서도 컬이라는 벡터 표현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화폐가 영어로 뭐야? 화폐가 커런트? 커런시. 돈 그러면 머리인데 그냥 화폐 그럼 좀 어감이 다르잖아. 화폐는 영어로 커런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꽉 다 몰려서 다 소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잖아. 근데 돈이 이제 계속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계속 돌아. 그 수환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커런시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이걸로 녹화하고 다른 걸로 녹화하고 있을 때 나 시리아 물어봤어. 학생들이 돈은 영어로 뭐인데 화폐가 영어로 뭐냐 할 때 대답 못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참 적극적으로 있지 않고 하객진은 더 퍼졌어. 근데 화폐가 영어로 뭐야? 슈리한테 물어봤더니 슈리가 머니 그러더라고. 돈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커런트, 일렉트릭 커런트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류는 I로 표시하고요. 얘는 델타 T 나누기 델타 Q, 델타 Q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어떤 우리가 면적 정해진 면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아까 봤던 그 구리 도선 있잖아요. 배터리가 구리 도선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한 면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큼의 전하량이 흘러갔냐. 그러니까 단위로 따지면 쿨롱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1초 동안에 몇 쿨롱이 지나갔냐는 우리가 따지는 걸로 우리가 커런트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따질 때는 dq 오버 dt 이렇게 되겠죠. 델타가 아니라 d라고 쓰면 되겠죠. 쿨롱 퍼 세컨드 이렇게 쓰고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량을 우리가 커런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움직이는 거랑 관련된 전하량을 물리량을 우리가 또 하나 도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 커런트. 근데 우리가 이 면적이 만약에 A, 에어리아 A라고 하면은 I 나누기 A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같은 전하량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이만한 면적이 지나가는 거랑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10,000개 지나갔어. 여기 10,000개 지나가는 거 여기 10,000개 지나가는 거랑 다르겠죠.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I 값은 같을 수 있어도요.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A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얘를 J라는 또 새로운 물리량을 씁니다. 그래서 J를 더 많이 씁니다. I, J 둘 다 많이 쓰는데 필요에 따라 쓰는데 J가 뭐야? 그러면 돼. J는 얘는 전류값을 단면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쿨롱 퍼 세컨을 우리가 이대로 쓰지 않고 우리가 암페어라고 사람이 따가지고 A라고 씁니다. 그래서 전류의 양은 몇 암페어? 1 마이크로 암페어, 100 마이크로 암페어, 1 미리 암페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우리 트랜지스터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트랜지스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 걸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이거 있잖아요. 이 트랜지스터에서 여러분들 전류가 처음에 안 흐르고 있다가 여기 전류가 딱 흘러요. 흐르면은 보선을 타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흘러가면은 그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도체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최고는 실리콘이야, 실리콘. 실리콘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들고 우리 제품 이제 만들잖아요. 반도체 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흐르는 전류량이 수 밀리암페어에서 수십 밀리암페어 정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페어 곱하기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암페어 흘렀다 보면 그건 엄청나게 큰 전류량이거든요. 내 몸에 1암페어 흘렀다 보면 노래 제목 같은데 내 몸에 1암페어가 흘렀다 그러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무수 금수무수면
사람 죽어. 몇 마이크로 흘렀다 그러면 짜릿해. 몇십 마이크로, 몇백 마이크로, 딱 이렇게 그건.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몇 암페어가 흘렀다 보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지나가다 보면 고압주의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압 거기서 압은 전압할 때 그거거든. 근데 그 값이 높은 것 자체는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게 높으면은 전류값이 이제 그 양당 간의 전이차가 뭐 예를 들어 2만 볼트라고 해봐 2만 볼트가 있는데 중간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걔는 괜찮아. 근데 사람 몸은 못 견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른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심장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좀 감이 있어요. 근데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전류 쓰는 값이 다른데 이쪽 분야에서는 불과 수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수백 마이크로 암페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고 이제 실리콘 가지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수십 밀리 암페어까지를 알겠죠? 수십 밀리 암페어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치고는 되게 큰 값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전류가 흘러. 근데 반도체 칩 안에는 검은색 칩 안에는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몇억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개당 몇 밀리암페어가 몇억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좀 켜놓고 좀만 동작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뜨거워지겠죠. 열 에너지로 소모되는 데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CPU 같은 데 보면은 CPU 못지않게 중요한 게 쿨러 제대로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쿨러가 없으면은 동작하고 몇 분 있다 그냥 다운돼 버리거든.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전류가 많이 흘러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단위가 암페어 퍼 면적이니까 센티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단위 면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얘는 전류지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커런트 덴서티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전류 밀도 J는 여러분들 요식은 기억했어요. N 곱하기 Q 곱하기 V J 이퀄 NQV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Q는 전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1.60 곱하기 10 19승 쿨롬. 근데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 그 전하가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냐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개수 퍼 센티미터 3승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냐. 그리고 V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벨로시티 속도에서 V를 따는데요. 얘는 센티미터 퍼 세컨입니다. 알죠? 그래서 전류밀도라고 하는 거는 뜯어보면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QV예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이런 화면에 보면 틴필름 트랜지스터라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자, 면적으로 나와주면 우리가 전류밀도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값이 많이 흐르면 여기서 이제 빛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J 이퀄 NQV에서 Q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N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V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N과 V를 이제 바꾸면 우리가 J 값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자재로 값을 바꾸고 조작할 수가 있다. 조작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J 이퀄 NQV.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할게요. 이 부분 이제 말로 할게요. 쓰세요. 커런트의 단위는 암페어고 커런트 덴서티의 단위는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개수 퍼 센티미터 3승이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몇 쿨롬이야. 거기에다가 센티미터 퍼 세크야. 그러면은 이거 지워지지. 개수 이건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하면은 쿨롬 나누기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단위가 표현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게 쿨롬 퍼 세크가 그러니까 암페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J 이퀄 NQV 이거 기억해 주세요. 6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전기 저항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회 곳곳에서 그냥 그냥 다 쓰이잖아요. 사회적 저항, 물리적 저항.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전기 저항. 전류를 지금 배웠잖아요. 델타 T분의 델타 Q.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면적을 이제 Q가 얼마큼 지나가냐고 우리가 따졌어. 근데 움직이는 걸 따져. 근데 이 움직이는 정도가 얘가 내가 구리를 쓰느냐, 아니면 실리콘을 쓰느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알루미늄을 쓰느냐, 거기 어디를 지나가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흐른 정도가. 자, 그 각 물체마다 소재마다 저항값이 달라요. 전기 저항값이. 그래서 뭐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걸 우리가 다 저항이라고 하잖아. 내가 다음 주에 갑자기 수업한다 그래. 내가 올 수요일 사람이 수업하는 게 안 된다.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극렬한 저항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되는 부분은 전기 저항이라고 하고, 얘는 레지스턴스 저항인데 앞에다가 일렉트리컬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레지스트 그러면 저항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항하는 그 능력 정도, 그걸 우리가 앞에 캐패시턴스 하는 것처럼 턴스 붙여가지고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심볼로 이렇게 하는 심볼로.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5V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근데 여기 저항을 연결하면요, 이제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전자라고 하죠. 그래, 맞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고 전자가 마이너스인 걸 몰랐던 때 이제 전류의 방향을 정할 때 플러스 움직이는 방향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이 이건데요. 실제 전자의 방향은 반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지금 전류에서 I 있고 델타 T분의 델타 Q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거 할 때 처음에 약속을 우리가 플러스 분자에 있는 Q가 플러스 전하고 움직이는 방향을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자, 우리가 배터리에다가 저렇게 저항을 연결해요. 그러면 저항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저기서 이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두 가지 1번, 2번 두 가지 상황. 하나는 이 저항하는 정도가 작은 거를 연결했고, 또 하나는 저항하는 정도가 큰 거를 연결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델타 V 값을 주면 어떤 전류 I 값이 흐른다, 이런 걸로 우리가 옴이라는 사람, 옴 형님이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 그래? 그런데 델타를 델타 2V를 넣고 그랬고요. 델타 3V.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치면은 배터리 하나 연결하거나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세 개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관계였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내가 이게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위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바꿔줬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거를 이제 고정시켜 본 거죠. 세 개가 있는데 하나 고정시켜 하나에 바꾸고 이제 이걸 봐야지. 이거 막 바꾸면서 하면 그게 무슨 실험이야. 이거 혼나야지. 자, 저항을 하나를 딱 고정시켜 놓고 내가 델타 V를 걸어봤더니요, 전류값이 이거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다시 정리할 수 있겠냐면요, 양단에
걸리는 전위차는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류값에 비례하고 이게 일정할 때는 요거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으로 V 이꼴 RI, V 이꼴 IRI라고 쓰게 됐고 이거를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옴스로우 하고 붙였습니다. 알죠? 자, 얘 그래서 V 이꼴 IR이고요. I는 R분의 V이고요. R은 I분의 V예요. 제일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이걸로 했다고 들었어. 진짜적으로 아닌지 뭐 그 사람 말이죠. V랑 I랑 봤더니 V랑 I랑 일정한 B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항 이런 거를 줘서 그 사람이 이제 정리했어요. 전류가 흐르는 그 이제 방해하는 정도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코팡을 들어서 전기 저항을 쳐보겠습니다. 커패시터 있잖아요. 커패시터 했지.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아무튼 이런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전자제품 뜯어보면요 뒷판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뜯어보면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이렇게 세라믹을 싹 덮어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얼만큼의 전기 저항이 있다는 거를 이제 색깔로서 이제 표시를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기를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가. I분의 V. 내가 걸어줬을 때 일정 전류가 흐르는데 얼마큼의 전압이 걸려야 되는가 이걸 따졌어.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단위를 뭘 쓰면요 볼트 퍼 암페어가 아니라 옴이라는 단위를 문어 점색이 이렇게 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얘를 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쿠팡에서 파는 10kg짜리 10kg. 딴 거 볼까? 얘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제대로 되게 싸. 그리고 0.33옴에서 이건 값이 되게 작은 거거든. 거의 도체거든 이 정도. 그냥 도체가 돼요. 도체 금속이. 전기 저항 방해하는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4.7 메가옴, 기가옴은 별로 없고요. 거의 하니까 몇 옴에서 몇 메가옴, 메가는 10의 6수입니다. 이 정도 되는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옴은 여러분들 되게 작은 값이에요. 전기적.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금속 선이랑 마찬가지예요. 1옴 정도.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몇 킬로옴에서 몇 메가옴 이 정도를 이제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1페러스나 1쿨롬은 되게 큰 값인데 1옴 같은 경우는 1암페어도 되게 큰 값인데 1옴은 되게 작은 값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1볼트를 걸었는데 1암페어 걸러. 이거 1볼트는 별로 큰 값이 안 돼요. 근데 1암페어는 되게 큰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암페어분의 1볼트잖아요. 그럼 이게 1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1옴이라는 건요 되게 작은 값이에요. 내가 만약에 1볼트를 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1 마이크로암페어 그러면 마이크로암페어 아까 얘기했죠. 그럼 얘는 10의 6승 옴인 거. 알겠지? 그런 식으로 좀 감이 있어야 되는데 1옴은 되게 작은 값이에요. 옴이라고 쓰고 볼트 퍼 암페어를 쓰지 않고 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전기 저항 알아주세요. 그리고 전기 저항의 좀 전에 말했던 범위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6번까지 해가지고 크게 하나씩 수선들을 배웠는데 전류 지금 배웠던 전기 저항 그리고 전압, 전이차 이 세 개를 이제 셋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오메 법칙이라고 V 이꼴 IR이라는 V 이꼴 IR. 만약에 내가 V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V 이꼴 IR을 표현하고요.
i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i 이꼴 i분의 v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또 같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뭐가 더 관심 있냐에 따라서 그 이제 좌변으로 보통 보내요. 알겠죠? 지우고 계속하겠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 고점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 내용들이 기억나면서 그냥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번 학기 동안 이제 이거 계속 이제 하거든. 계속 그러니까 가서 개념 다시 한번 확실히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야? 아니지. 우리 아주 중학생인데 사춘기거든. 갑자기 어린이날 그쳐되니까 갑자기 어린이 척하고 있어. 우리 아니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니잖아요. 4학년이잖아. 자, 반도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뭘까요? 반도체. 기진이 아까 물어봤었나? 기진이 물어봤어야지. 형수. 반도체라는 게 뭡니까? 도체와 도체 사이. 사이. 아, 내가 도체에 있고 무도체인데 중간에 껴놓으면 이제 반도체. 나도 왜 껴있으면 나 반도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그 지금 말하는 건 물리적으로 중간에 껴놓으면 이거 반도체다 이거 같아요. 내가 어떤 그 뭐랄까 그걸 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기적인 성질이 부도체와 도체의 중간쯤에 있는데 부도체 쪽에 좀 더 정기적 성질이 가깝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정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I 이꼴 R분의 V.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통하냐. 우리가 같은 전이차를 주더라도 얘가 구리냐 알루미늄에 따라서 흐르는 조율값이 다르거든. 왜냐면 둘의 저항값이 달라서 그래요. 저항값.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아니구나. 7번 앞에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 하나 빼먹었어요. 뭐 하나씩 하나 빼먹었어. 쓰지 않지. 아니면 여기 그냥 연이어서를 표시해주세요. 저항이라고 하는 얘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어떤 소재로 만든 바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길을 L이라고 하고요. 여기 면적을 A라고 해요. 그러면은 R 이꼴 로우 A분의 L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커패시터처럼 저항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A랑 L 같은 재질로 만들어도 A를 더 크게 만들면은 전자들이 거길 통과하는 데서 쉽게 썰어버렸어요. 조금 있는데 같은 1쿨롱만큼의 전자가 이제 통과를 하는데 여기랑 이렇게 통과하는데 어느 게 쉽겠어? 별로 못 느끼겠어. 좁은 면적의 A랑 넓은 면적의 A랑 좀 지나가는데 쉽겠어? 아니면 넓은 면적이 지나가는 쉽겠어? 넓은 거 지나가는 쉽겠어. 자, 전자들은 지네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습니다. 근데 좁은 면적을 지나가면 뭐 넓은 면적을 지나가면요 이거 잘 지나가요. 그러니까 두 소재는요 A 단면적이 크면은 큰 게 더 저항값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L은 이거 설명을 더 복잡하거든요. 왜요? 알지? 더 길면은 더 저항 커요. 가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같은 소재라도 A가 어떠냐, L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두 다른 소재가 있는데 A랑 L을 똑같이 만들었어. 구리냐?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저기 안 통하고 구리는 저기 잘 통하고 얘는 이거 값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저항이라고 하고 또는 저항율.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로우 비정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캐패시터에서도 소재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입실로는 R 값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로우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에요. 표에 보면 쫙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비정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소재 A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양당 간에 내가 이렇게 아까 이제 배터리 안 그리고 이렇게 이걸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심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맞나?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헷갈렸는데 아직도 헷갈려. 평생 헷갈릴 거야. 긴 쪽 플러스 맞지? 그러니까 배터리 지금 이렇게 두 개 연결하는 걸 그냥 이렇게 귀찮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볼로 나타내. 이렇게 나타냈어. 그랬더니 얘가 전이차를 내가 마이너스 몇 볼트에서부터 0, 또 플러스 몇 볼트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 지금 이걸 바꿨을 때 이거가 어떻게 되냐를 내가 한번 측정해 본 거야. 재료가 있는데 땡겨. 내가 응력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얘가 스트레스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변형률이 어떻게 바뀌잖아요. 그 커브 그린 것처럼 내가 외부에서 전이차를 얼마큼 줬냐에 따라서 얘가 전류 흐르는 값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A라는 거가. 자, 근데 내가 이제 또 B라는 거를 이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더니 어떻게 되면 B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 직선. C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 자, A, B, C 중에서 형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는 거예요? B. B? 왜 그렇게 해석을 했죠? I 값이니까. 자, 근데 그런 걸 비교할 때 이제 다른 걸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고정된 일정한 x 값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근데 B가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1V일 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B가 전류가 제일 많이 흘러요. 그럼 B가 전류가 제일 많이 흘렀어. 그러면은 C가 지금 전류가 제일 적게 흘렀지. 그치 C. 그러면은 저항값은 A, B, C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작아? 여기까지 맞추네. 찹쌀 얼마나 줄게? 참쌀. 저항값은 어떤 게 제일 작아요? B? 맞아. C가 저항값은 제일 크죠. 자, 그래서 B같이 Y축에 바짝 붙은 쟤를 우리가 도체라고 해요. 도체. 저항값이 제일 작아. I는 R분의 V에서 기울기가 뭐 어떻게 표현돼? 줄랑 말라. 기울기 어떻게 표현돼요? 저기서? R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R값이 적으면 기울기가 큰 거죠. R값이 적어.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는 얘가 주류가 제일 잘 흐르고 저값이 제일 작아. 얘가 도체야. 극단적으로 C 같은 경우는 X축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거의 안 흐른다는 거야. 여기 Y축 보면 이 값이 되게 작은 거야. 전류가 잘 안 흐르죠. 그러니까 저항값은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A인데 C와 B의 중간인데 그냥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다 좀 C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딱 중간에 있는 그게 아니라 C 쪽에 좀 가까워요. 자, 그럼 우리가 전류가 얼마나 안 흐르냐를 우리가 따질 때 그러니까 물질 특성인 비정이라는 걸 따질 때 비저항. 근데 비저항은 보면은 우리가 국정원 시간에 배웠던 비정이 있으면요. 비정의 역수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정의 역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요. 시그마라고 표시하고요. 얘는 전기가 얼마나 안 흐르느냐의 역수니까 얼마나 잘 흐르냐거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아둬야죠. 전기 전도율.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큰 거는 전기 전도도가 값이 큰 거예요. 시그마 값이 큰 거는 비점 로 값이 작은 거. 그러니까 둘의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자, 여기서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저항의 단위가 옴이면은 A는 센티미터 제곱, L은 센티미터니까 로의 단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옴 곱하기 센티미터. 옴 센치. 저항의 단위는 옴, 비저항의 단위는 옴 곱하기 센티미터.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르다. 자, A는 R분의 V 기억을 하고요.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있는데 그 전기 전도도가 오히려 부도체 쪽에 좀 가까운 값입니다. 전기 전도도를 얘기해도 많은 분들은 비전. 물질마다 이제 전류를 얼마나 안 흐르게 하냐 이제 비전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 비전 값이 그 물리량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부도체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50점, 그렇지? 100점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외웠구만 이렇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근데 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우리가 A 값의 기울기를요, 여러분들 이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서 이만큼 몇 오더, 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10배 이런 거 아니야. 2오더 그러면 100배고 3오더 그러면은 3배, 10의 3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오더 10의 4승, 5승, 6승, 7승까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해요. 중간에 있는데 딱 픽스된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전기 전도도 또는 비저항 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물질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 실리콘에서도 그게 가능하고 다른 반도체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8번 소자. 영어로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DVICE. 벽에 다 나오죠, 여러분. 전화, 소자, 이 무슨 사극 보는 것처럼. 아무도 안 써, 지금. 망했어요, 지금. 뭐가 아무도 안 써, 지금. 물 마셔. 소자, 전화. 소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 디바이스인데요. 정기적 기능을 띠는 부품을 우리가 소자라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저항, 레지스터 되고요. 우리 아까 캐패시터 배웠잖아요. 캐패시터는 이런 심볼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평행하다. 또 이게 저항 값이요. 우리 아까 쿠팡에서 봤던 건 일정한 거잖아요. 근데 저항 값을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딱 표시돼요. 또는 이는 가변 저항인 것도 있고요. 가변 캐패시터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과목에서는 중요한 게 있고요.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이런 이건 뭐야? 배터리. 얘도 소자예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소자라고 하고 어떤 정기적 기능을 띠는 부품을 우리가 소자라고 하고 여기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배우진 않지만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꼬아놓으면요 이 안에다가 마그네틱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 안에다가 내가 비워놓냐 안에다가 무슨 철을 넣느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마그네틱 에너지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커피스트랑 비슷한 거죠. 안에다 뭐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이 안에다가 자화가 되는 거죠. 그게 철이거든요. 철 같은 거 넣으면 이제 우리가 인덕터라고 해요. 인덕터. 자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디바이스 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만간 이제 배우게 될 반도체에서 이제 P타입, N타입 배우게 될 때 P타입, N타입이 두 개 붙어 있거나 아니면 또
또 단형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삼각형을 놓고 얘는 바이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방막 트랜지스터를 배울 거라고 했잖아요. 방막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런 것도 우리가 소재예요. 소재 종류는 되게 많은데 크게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 있냐면은 우리 딱 보니까 이거 뭐 다 끊겨 있네, 끊겨 있네, 다 끊겨 있네, 끊겨 있네, 끊겨 있죠. 그래서 끊겨 있는 이 끝에를 뭐라고 하냐면은 끝나는 소재의 끝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자라고 해요. 단자. 이런 데가 끝나는 부분을 우리 단자라고 해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카페스터 보면은 여기 꼭다리 2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꼭다리 2개 나와 있으면 이 끝에 또 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 플러스를 여기다 연결하고 마이너스 여기다 연결할 수 있어요. 단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이제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그쪽 터미널에서 다 끝나잖아요. 거기서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고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자가 이동하고 가다가 그 단자에서 딱 끝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자. 근데 이 소자 중에서 단자가 2개인 게 있고 3개인 게 있어요. 위에 있는 얘네들은 다 단자가 2개 있잖아요. 투 터미널 디바이스거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3단자 소자, 3 터미널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단자는 3개, 뭐 4개 있을 수도 있어. 5개는 이런 거 못 봤어. 하나 있고 단자 하나짜리는 없어. 하나 있으면 뭐야? 하나? 상상이 안 가는데? 2개 아니면 3개가 거의 뛰어보인다는데. 그래서 소자는 정해져 되는 부분. 근데 그 단자가 다 있는데 단자가 2개냐 3개냐 돼서 2단자 소자, 3단자 소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몇 분 됐지 지금? 57분. 57분? 어우 길어졌구나. 잠깐 쉬었다가 3교시까지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마무리 잠깐 쉽시다. 지금 2시 59분인데 3시 8분에 시작을 합시다. 9분간 휴식.